그런 정보를 어떻게 남한테 전달하느냐 이거를 보면 이제 발전의 역사가 좀 보이지 않을까. 프로토콜 보안 검증 뭐 이런 거는 좀 국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들이고, 이제 5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기술의 5G가 가장 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PQC, 특파망, 로밍, 호위기지국 위신 이렇게 5개의 꼭지가 있고. 실제 구현을 하는 건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학교 내 연구실에서 해볼 수가 없으니까 모드를 나눌 수 있는 구성을 해보시는지 일단 연구를 하고, 이제 저희가 구현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분석한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증명을 해줄 때 그냥 이거 잘 배우라고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카메라를 개발하는 과정인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난 소외생기를 만드는 게 주요 참여가 되고, 이 다른 새로운 기술이 네트워크, 예를 들어 제가 하나 가르쳐주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생겼을 때 실제로 법이나 이런 걸 저희가 막 다루진 않지만 연구를 할 때 있어서 연구의 베이스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기반으로 해요.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트라이 해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미 박스에서 하고 있을 거라 박스 활동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의 상황을 설계를 하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들어오기가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명드렸던 군대 양장에서 나온 부분은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 이호견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5년 1월 7일부터 약 2주간 우리 학과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학부생들한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주기 위한 연구생들 세미나 뿐만 아니라 각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주는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연구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타겟은 2학년,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연구실들이 각 연구생들을 위한 연구실 소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연구실 소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2월 달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직접 연구실에서 석사, 박사 또는 그 이상의 연구진들과 함께 실제 하고 있는 연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요. 뭐 방학 동안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학기까지 또는 여름방학까지 또는 2학기까지 또는 계속해서 겨울방학 또 내년, 내후년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또 생각했던 만큼 연구의 방향이나 이런 내용이 좀 본인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또 여러분이 자유롭게 다른 연구실로 옮겨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옮겨가다가 더 이상 이 연구 분야가 본인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연구 분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이상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각 연구실 교수님들께서는 석사 학생을 받고자 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대학원을 오는 것보다는 학부에서 최소한 1년 또는 그 이상 2년, 3년 해당 분야의 연구생으로서 연구를 충분히 하고 입학하게 되면 통상의 그 석사 입학 학생들하고는 좀 수준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IoT 보안 연구실이 있습니다. 양자 보안, 또 암호 모듈, 암호 장비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이런 장비들을 상용화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RASE라고 하는, 엄밀하게 말하면 난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난수 발생기, 난수 엔트로피, 난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암호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난수입니다. 모든 암호나 모든 것들은 난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런 난수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가도 연구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난수를 만들 것인가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수학적으로는 확률이나 통계, 또 뿐만 아니라 암호 기술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다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연구 주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채널이라는 연구입니다. 전자여권이라든가 교통카드 또는 여러 가지 신분증에 사용되는 많은 어떤 IoT 기기들 또는 스마트 기기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자파를 연구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어떤 누출될 수 있는 우리의 주요 정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차단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DFNC라고 하는 연구실입니다. 그 연구실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랜섬웨어, 그리고 해시 함수라는 연구를 합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하이브라든가 리시다라든가 이런 랜섬웨어를 세계 최초로 풀어내서 많은 랜섬웨어를 해결했던 세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연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모비섹이라고 하는 연구실입니다. 모비섹, 이거는 이제 모바일 시큐리티라는 것의 약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5G, 그다음에 5G 특화망, 6G 이런 이동통신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보안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해하고 또 그것의 방법을 찾는, 해결 방법을 찾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FDL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자 내성 암호를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양자 시대의 어떤 이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양자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양자 컴퓨터의 약간의 부작용으로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많은 공개키 암호들이 해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독이 된다는 얘기는 현존하는 암호를, 공개키 암호를 우리가 더 이상 쓰는 것이 매우 위험해진다는 것이고,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SA나 타원 곡선, 기타에 의거한 여러 가지 공개키 암호를 대체할 수 있는 양자 내성 암호를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곳을 연구하는 곳이 이제 FDL이라는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ICSR이라고 하는 연구실입니다. 주로 이동통신 5G나 또는 비욘드 5G, 예를 든다면 5G 특화망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프리 6G라고 해서 6세대 이동통신의 일단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보안 문제를 AI라고 하는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수 있는 연구실은 CSE라고 하는 연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양자 내성 암호를 논리 개발을 넘어서 실제 어떤 다양한 응용 환경에서 최적화 연구, 최적화 개발 등을 이제 진행하는 곳이고요. 양자 내성 암호라는 논리가 만들어진다면 그 논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기기에, 컴퓨터 기기나 모바일 기기에 집어넣어서 최적화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어내는 것을 연구하는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암호 수학과에 입학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보안을 배우고 학습하고 암호를 연구하는 것이겠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적용되는지 이런 연구들을 직접 볼 기회는 학부에서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과연 내가 배운 정보보안 암호가 과연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현재 대학원에서 우리 학부생들을 위해서 오픈하고 있는 이 연구실 행사에 좀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학부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꼭 2월이 아닌 3월이든 또는 학기 중이든 또는 여름방학이든 여러분이 뭔가 공부를 더 해보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이 대학원 연구실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여러분들의 공부를 조금 더 가까이 보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연구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